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 11시 완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택에 있는 화목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강원 산불과 마찬가지로 이번 산불도 국지성 강풍인 양간지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비료 공장 준공식에서 직접 가위로 테이프를 끊거나 공장 곳곳을 둘러보는 등 건강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지역 발생 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날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분당에선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5명이 다치는 등 수도권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 수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어제 저녁 8시에 주택 화재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소방 비상 최고 단계가 발령됐고 밤사이 소방관들은 산불과 사투를 벌였는데요. 축구장 100개 넓이를 태우고 오늘 아침 인명피해 없이 15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지만 하마터면 지난해처럼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네, 이혁준 기자가 화재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대지만 야산을 태우는 시뻘건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한 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직선 거리로 2.5km 떨어진 도학초등학교 인근 야산까지 3시간 만에 도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원 저수지를 저지선으로 삼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강풍이 불 때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속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초기엔 초속 6m 안팎이던 바람은 순간 풍속 최대 19m. 성인 남성도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으로 바뀌었고 불길은 사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를 동원해 잔불 진화에 나섰고 오전 8시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산림 피해는 85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주택 등 6동이 소실되었습니다. 85헥타르는 축구장 100개 넓입니다. 발화점에 가봤습니다. 처음 불이 난 도원리의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은 전혀 타지 않았는데요. 강풍을 따라 주택 뒤쪽 야산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지난해 4월 고성 대형 산불에 악몽이 되살아날 뻔했지만 긴급 대응 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일촉즉발의 기세로 확산한 산불에 고성 주민과 인근 군장병은 밤중에 대피시설로 향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 강풍 속에 불티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2,200여 명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사방으로 날리면서 곳곳에 옮겨붙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마가 덮친 밤 마을 주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초등학교, 체육관 등 6곳의 임시 대피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길이 분수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펄겋게 그냥. 거기서 이제 우리 집까지는 한 500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보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자와 임시 매트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들은 1년 전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긴급구호 키트까지 제공됐지만 날이 밝으면서 불길은 급격히 잦아들었고 대피소는 일찌감치 한산해졌습니다. 밤사이 불길을 피해 모여든 주민들로 붐볐던 이곳 초등학교 대피소는 주민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인근 육군 22사단 소속 장병 1,800여 명도 밤중 완전 군장을 한 채 대피했다 아침에 귀대했습니다. 대피한 인원만 2,200여 명.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이번 산불 현장 근처에는 발달 장애인 수십 명이 거주하는 복지관 시설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코앞까지 불이 번져갖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기였지만 복지관 측과 이웃 주민 또 소방대원들이 침착하게 또 힘을 모아서 대피시켰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식당 앞에 승합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근 장애인 복지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산불이 처음 발생한 곳에서 불과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인근에 산불이 났다는 긴급 연락을 받은 원장은 원생들을 다독이며 대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한 매뉴얼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각의 불편한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부축하고 또 잘 못 걷는 친구들 이불에다가 이제 옮겨가면서. 그런데 40명이 넘는 장애인을 한 번에 태울 차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이웃 주민 10여 명이 저마다 차량을 가지고 달려와 장애인들을 태웠습니다. 언뜻 걱정되는 게 장애인 시설이더라고요. 그냥 발을 통통통 돌고 울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빨리 애들 차에다 실어라. 일단. 불길은 복지관 코앞까지 밀어닥쳤고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방어선을 쳤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이렇게 나무와 풀이 온통 새까맣게 타버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불에 약한 드라이비트인데다 LPG 가스통도 있어 막지 못했으면 인근 마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 준비된 매뉴얼과 이웃 주민,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산불은 오늘 오전에 완전히 진화됐고요. 이후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고성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취재된 내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먼저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최초 발화 지점인 고성군 도원리 주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불은 오전 8시에 발생 12시간 만에 잡혔고 1시간 뒤엔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전국 소집령이 해제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소방 인력들은 먼저 철수했고 약 1시간 전부터는 강원 지역 소방대원들 역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은 하루 종일 헬기를 띄워 잔불이 재발화하진 않는지 뒷불 감시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헬기들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민 기자, 오전에 진행된 합동 감식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가까이 최초 발화 지점인 이곳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주택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감식 결과 경찰도 이 전원주택에서 나무를 떼는 보일러, 즉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집주인이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옮겨붙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뭐 그때다가 전화를 받고 잠깐 나가갖고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은 작년 4월 강원도를 휩쓸었던 산불과 마찬가지로 양간지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분다해서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데요. 해마다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바람인지 이기종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불꽃은 사방으로 튀고 강한 바람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을 괴롭힙니다. 산불이 난 곳 주변으로는 초속 19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티고 서 있기 어려운 정도의 강풍입니다.
저도 이런 바람 처음 느껴봤어요. 바람이. 지금도 보세요. 이 바람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막 불기둥 올라오니까. 강풍의 정체는 양간지풍. 봄철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그 사이로 강한 서풍이 붑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과 간성 사이로 불어 양간지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불을 몰고 오는 화풍으로도 불립니다. 산을 넘으며 공기는 건조해지고 가파른 경사에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런 양간지풍 현상은 4월부터 5월 초 사이에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낙산사가 소실된 2005년 4월 양양 산불.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산불 역시 양간지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간지풍은 불씨를 수백 미터씩 날려보내 피해를 키우고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작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난 뒤 1년 만에 비슷한 지점에서 또다시 큰 산불이 났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다행히 작년 산불보다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기자, 작년 화재하고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도. 네, 현재까지 산림 85헥타르 또 주택 등 6동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85헥타르를 이해하기 쉽게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한 100개 정도가 불에 탄 겁니다. 네. 지난해 고성 속초 산불 피해는 정말 막대했는데요. 산림 1,267헥타르가 잿더미가 됐고요. 재산 피해액은 7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이번 산불과 비교하면 소실된 산림의 규모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15분의 1 정도 규모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화재 피해 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네, 일단 다행히 오늘 새벽으로 접어들수록요. 바람이 지난해 산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예. 산림청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새벽에 들어서 바람이 다소 약해져 공중 진화대 및 특수 진화대가 또 소방청의 도로에서 제1선에서 투입되어 화선이 차단한 작전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해지기 전에 현장 화면 보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40분쯤 풍속이 초속 16.9m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 정도도 굉장히 강한 바람의 수위지만요. 지난해 산불 당일을 보면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35.6m에 달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바람이 약했던 거죠. 네. 강원도 고성 인근에는 리조트나 펜션 같은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이번 연휴를 맞아서 강원도 숙박시설들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 현장 인근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최초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 규모가 상당히 큰 도원 저수지가 있죠. 예. 전문가들은 저수지가 저곳에 위치해서 산불이 번지는 걸 막아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공간을 확보해줬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소방 헬기가 이 저수지에서 물을 담을 수 있어서 진화 작업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물을 투하한 뒤에 다시 물을 담아서 투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로 짧아서 신속한 진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속하게 헬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네,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처럼 전국의 소방 인력들이 즉각 출동해서 피해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8시 30분에 대응 1단계가 발효됐고요. 1시간 뒤에 2단계가 발령이 됐고 또 화재가 난 뒤 4시간여 만인 오늘 자정 17분에 최고 수위인 3단계로 대응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3단계는 전국에서 소방차와 인력이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입니다. 전국 각지의 소방차가 모두 314대,
소방 인력은 1,846명이 화재를 진입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어 오전 5시 반에 해가 뜨자마자 소방 헬기 38대를 동원해서 주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데는 또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한 소방관들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마스크들도 다들 새까맣게 변했고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불과 사투를 벌인 영웅들의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밤새 강풍 속에서 산불을 잡아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진짜 소방관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영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절대 라이터나 화기 갖고 가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각종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TV의 사진이 아닌 이렇게 동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걸어다니고 흡연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 평안남도에서 열린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보란듯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연단에 앉은 김 위원장은 김재룡 내각 총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박수를 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위로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자른 뒤에는 손을 흔들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장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하려는 듯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또한 공장 곳곳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며 수행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준공식 행보에는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밀착 수행하며 2인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북한 주민들과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등장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등장 장소로 택한 곳 바로 비료공장이었죠. 농업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재헌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찾은 순천 인비료 공장은 김 위원장의 올해 첫 시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같은 자력갱생 투쟁에 의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 전 갔던 곳을 재등장 장소로 또 선택한 건데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쏠린 전 세계의 이목을 오히려 농업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시찰이 노동절 민생경제 일정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북한에서도 중요한 기념일이자 공휴일인 노동절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민에게 여전히 자신의 리더십이 살아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2014년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도 김 위원장은 군이나 정치 일정이 아닌 과학자 주택지구를 시찰하며 복귀한 바 있습니다. 또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것도 그 행사 자체를 키워서 본인의 건재를 과시하는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대북 제재로 화학 비료가 부족한 북한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축 분뇨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김 위원장은 비료는 탄약과도 같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김 위원장의 등장에 외신들도 긴급 보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적절한 때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길기범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김 위원장의 자맹 끝 등장 배경,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탈북 정치인들의 빗나간 판단까지 뉴스 추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향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I'd rather not comment on it yet. Kim Jong-un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at the appropriate time. 앞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도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을 자극하지 않거나 정보원 노출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분석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김 위원장 소식을 신속하게 다뤘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정을 전혀 다루지 않던 중국 CCTV는 비료공장 시찰 사진 등을 전했고 일본 NHK와 로이터, AFP 등도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며 별다른 해설 없이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던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과 중태설 등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죠. 99%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등 혼선을 키운 탈북 출신 정치인들의 발언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부 정규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김 위원장 건강에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 보여요.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먼저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선체로 중공식 테이프를 직접 자르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을 대동하고 현장 지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진만 공개됐는데 동영상은 언제 공개된 거예요?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건강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었더라도 상당히 경증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쾌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렇지 않고 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국면에서 잠시 행보를 멈췄을 뿐 건강상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뭐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알겠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김 위원장 그리고 유고시에 권력을 이양받을 것이라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위상도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과거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이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 특히 사진 한 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예.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오른편에 당내 공식 서열이 본인보다 높은 김덕훈 당 부위원장보다도 상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원안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상 해당 자리는 공식 서열 2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앉지만 이날은 최룡해가 불참한 가운데 김여정이 자리를 했는데 살아있는 백두혈통으로서 더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왜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먼저 신변 이상설이 왜 불거졌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죠. 김일성 주석의 108번째 생일 태양절 행사에 불참을 하면서 신변 이상, 건강 이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북한 전문 매체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고 CNN의 위중설 보도 이후에 전 세계 언론이 건강 이상과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CNN 첫 보도가 지난달 21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양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경호원 등 측근이 감염이 돼서 원산으로 갔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오늘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자신의 측근이 발열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원산으로 도피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의 20일간의 자맹에 대한 진실은 현재로선 이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도 이제 가세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 헛발질을 한 셈입니다. 네. 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인터넷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죠.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 숙부인 김평일, 김여정 세 사람이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여정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도 김일성 생일 참배에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사진 한 장 못 찍었다는 것은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99%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오늘 뭐라고 좀 해명을 했어요? 네, 북한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어떤 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지 당선인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한 북한 보도가 나오자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좀 그래요? 애매하게 해명을 한 예. 건데요. 북한 관련 전문성을 앞세워서 정치권에 영입이 됐고 첫 행보를 보였는데 첫 행보부터 꼬이면서 신뢰도에 큰 금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 이상설에 대해서 전혀 이상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오늘 뭐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관계자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김 위원장 행보가 공개되자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 등을 주장한 인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가짜 정보는 안보 불안과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20일간의 소동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겠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에 진전이 있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정치부 정규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명 늘었는데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이로써 지역사회 감염은 이틀 만에 0명을 기록했고요.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은 12일 연속으로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중국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중국이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28살 중국인 남성은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0일 인천공항을 거쳐 21일 중국 창춘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간 정상 체온을 기록하던 이 남성은 중국에 도착한 지 나흘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며 16시간이나 체류해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당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승객은 개항 이후 최저치였지만 2,136명이나 됩니다. 남성이 탑승한 아시아나 여객기에도 109명이 탑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하던 시기긴 하지만 중국 당국이 현지 언론에 공개하고 우리 검역 당국엔 알리지 않아 우려를 낳았습니다. 관계 국가로부터 우리 쪽의 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6명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해외 입국자로 확인돼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이틀 만에 다시 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2일째 지역 발생 국내 감염자 수가 1명도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날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던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미식품의약국이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특례 수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약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에볼라 공식 치료제로 허가받지는 못했지만
사스나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에서는 회복 기간을 약 31%, 평균 나흘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FDA의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첫 사례로 공식적인 정식 허가 단계는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처방은 가능합니다. FDA는 약품 사용을 코로나19 유행 기간으로 제한하고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처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nothing gets in the way of these patients getting the medicine, so we made a decision to donate about 1.5 million vials of remdesivir.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은 국내에서도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정리, 그리고 국내에 유사시 특례 수입 절차의 빠른 진행 등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방역 당국은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는 대로 특례 수입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경기도 이천 화재 참사 나흘째입니다. 오늘 하루 화재 원인을 찾는 감식은 중단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해 일부가 창고 안에 남아 있어서 이를 수색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은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2점하고 휴대전화 1개를 찾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겼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불이 난 물류창고의 잔해 속에 있을지 모를 사망자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입니다. 7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2점과 휴대전화 1개를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미처 끝내지 못한 수색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한 신체 일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안으로는 정확히 뭐라고. 정밀 수색에 따라 현장 감식은 하루 중단됐습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가 건물 안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리업체는 관리자가 있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 제작과 산소 용접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 역시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3차 감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서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분당에서는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수도권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압축돼 쌓여있는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사다리 차에 올라 물을 뿌리고 굴삭기도 동원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600평 규모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폐기물 등을 태우고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녹아내려가지고 주변에 있던 같이 쌓여있던 것들에 착되기도 쉽고 거기는 워낙에 많았어요. 거의 100톤 이상 쌓여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걸리는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남은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가건물은 뼈대만 남긴 채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논현동 5층 빌딩 주차장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가건물을 덮고 있던 비닐 천막과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전 8시 5분쯤엔 경기도 분당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프로야구가 이제 다음 주 어린이날 개막하죠. 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인데요. 그런데 관중이 없으니까 선수 소리는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네. 정화영 투수가 던졌습니다. 근데 네. 이대호 선수 몸에 맞았네요. 이럴 때 이대호 선수가 아파서 혼잣말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호 선수가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갈비뼈 부러지겠네. 참. 어쩌면 무관중 경기가 더 리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김동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중석이 텅텅 빈 야구장. 투수의 기합 넣는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돔구장에선 강렬한 타격음은 기본. 심판의 판정도 쩌렁쩌렁 울립니다.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되면서 야구장의 응원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라운드에 살아있는 소리가 안방으로 생생히 전달됩니다. 강속구에 맞은 타자의 아픔은 물론 와, 갈비 빠질 뻔. 상대의 미안함도 느껴집니다. 판정에 아쉬움을 담은 탄식까지 들립니다. 한술 더 떠 KBO는 올해부터 주루 코치에게 마이크를 달아 선수와 대화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야, 혜민이 수비 잘한다 진짜. 원래 뛰어야 되는데. 짤 것 같았는데. 하지만 우리 팀의 정보가 새나가거나 그걸 놓칠 뻔했죠. 너무 빨라가지고. 미리 나가야겠다, 알았지? 상대의 야유도 또렷이 들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극받은 타자가 삼진당하고 경기가 끝나면 괜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평가전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 무관중 경기. 사흘 후 개막하는 정규 시즌에선 더 치열한 승부의 소리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서 다급한 마음에 지구대를 찾은 부모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시민들이 보여준 기적 덕분에 무사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면을 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아버지가 16개월 된 딸을 안고 허겁지겁 지구대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에 곧바로 경찰관이 차에 태워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구대를 출발해 반대 차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밟았지만 차량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 아기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고개까지 떨어뜨리자 다독이던 아빠의 초조함은 더해갑니다. 다시 차를 돌려 고가에 진입하자 이번에는 시민들의 양보가 잇따릅니다. 평소 30분 걸리던 거리지만 불과 10분 만에 내달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생명까지 위급했던 아기는 다행히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양보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보고 싶네요. 아이가 웃는 모습이요. 그때는 너무 우는 모습만 봐가지고요. 경찰관들은 1초라도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체포된 피의자 허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40대 남성 허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허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계획하셨던 겁니까? 법정 안에서 죄송합니다. 안에서도 혐의 시인하셨습니까? 네.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는데 한 씨는 허 씨의 존속살해 혐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신을 발견한 뒤 허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도주 중이던 허 씨를 검거했습니다. 허 씨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잠을 자고 있던 아들 역시 숨지게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